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간밤에 재보궐선거 개표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마이TV가 특집 방송으로 개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오마이TV에서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 앞으로의 파장들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 매일 아침 만나는 분입니다. 손병관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명환입니다. 네. 자, 뉴스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은 명태균 씨 관련된 뉴스 거의 뭐 매일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인력을 뒤늦게 보강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동안에는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 소식이라는 게 네, 대부분 다 정치부발로 기사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정당 반응, 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해명하는지 또 해명이 틀리면은 또 명태균 씨가 재반박하고 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게 뭐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왜 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이런 목소리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이제 충원했다고 합니다. 인력을 충원했다. 그 말은 검찰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수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뭐 인력을 이제 충원했다 그러면은 네. 이 사건을 그냥 뭉개거나 음, 대충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봐야죠. 더구나 예, 뭐 이번에 이제 보강되는 인력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부산에서 오고 그러는데 네. 주로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주로 하는 이제 음, 공안통들 옛날에 이제 공안 사건 담당하신 분들이 주로 선거 사건들을 맡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주로 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이제 음, 기사까지 나왔다면은 이제 좀 창원지검에서 좀 수사에 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 사실은 이 명씨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뭐 정치 영역의 일일 수가 있고 지금 수사 영역에 보면은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과연 불법을 저질렀느냐,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정치관법 위반 혐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 부분인데 뭔가 좀 수사가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사실 이제 이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네. 이분이 이제 수사를 받는지도 알려진 게 이제 가장 최근이고 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려고 했는데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최근 얘기고 네. 거의 한 8, 6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제보자인 이 강혜경 보좌관이라는 분이 하고 나가지고 거의 음. 묵혔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강혜경 씨가 제출했다는 파일의 수가 한 네. 4천 개라고 하거든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입니까? 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강혜경 씨도 뭔가 좀 찜찜한 일을 자기가 말려들어서 생각하니까 녹음을 김영선, 그렇죠. 명태균 씨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휴대폰에 이제 통화 녹음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아하. 녹음을 해놨나 봐요. 네. 근데 뭐 한 4천 개 정도면은 페이지로도 사실 4천 페이지 정도면 한 며칠 걸리거든요. 다 보려면은. 그렇죠. 다 들어봐야 이거를 되니까.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지검 차원의 어떤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좀 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떤 인력 보강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네. 인력 보강을 해서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강혜경 씨의 진술이 사실 결정적인 진술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녹취 파일에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이틀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네. 뭐 뭐 청년층은 어떻게 하고 노년층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뭐 홍준표보다 2%더 이기게 해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한 거 보고 녹취가 있었어요.
예, 예. 경선 당시에 이 여론조사에 약간 좀 오염이 있었던 음, 게 아닌가 음,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새로운 이제 카톡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게 음. 살짝 묻힌 느낌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날 카톡이 공개가 돼서 이 뉴스가 좀 묻혔다. 예, 아하. 예. 그거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이런 거를 공개를 음, 했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건 네, 중요한 거는 본류가 되는 것들은 이제 강혜경 씨가 제출했다는 이 파일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고 음, 이 분석 작업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지 네, 이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고 좀 어허.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본류는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천 장사 의혹이 사실이냐,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이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뭐 분위기 봐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사건이 크고 그러면은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음, 사건은 뭐 서울지검이라든가 이런 데로 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데 마침 아하. 오늘 공교롭게도 이 법사위 국정감사가 차례가 창원지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오후에 예, 그 대구랑 뭐 예, 그쪽에 예. 직원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관련 내용이 아무래도 예. 주요하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질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창원지검 쪽의 어떤 수사 음.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 사안에 있어서는 참 이것도 비교가 되는 사안인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거론이 되고 카톡 메시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뭐 별다른 대응이랄까 이런 걸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이상하네, 좀 수상하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연이 이제 시끄러운 데 반해 가지고는 이제 해명을 이 카톡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 가지고 네, 이 친오빠 논란이 나고 나니까 그냥 그렇죠. 입을 다 닫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제대로 알고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음. 더더욱 좀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곤란한 부분이 있는 좀 곤혹스러운 대통령실 분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자, 뭐 명 씨가 사실 어제 SNS를 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명 씨랑 통화한 언론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게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더 이제 나간 카톡 캡처 사진이나 아니면 녹취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했는데 어제는 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뭐 예. 장해찬 전 최고 겨냥한 뭐 이런 발언, 이런 메시지 이것만 나왔던데 이게 뭐 공격이 안 들어와서 방어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사실 좀 약간 명태균 씨가 작전이 먹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명태균 씨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이제 어제가 이제 선거 당일이고도 그래 가지고 네. 좀 약간 다들 이제 조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저는 이제 특히나 이 명태균 씨가 카톡 공개하면서 네. 이게 다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 그렇게 가지고 썼어요. 예, 김재원 의원 저도 뭐 아는 취재원으로 알던 분인데 예, 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또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걸 음. 봤는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 좀 하자고 다 찾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뭐 입장을 뭔가 좀 들어보려고 했을 텐데. 예, 본인으로서는 약간 좀 숨 고를 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 아하. 사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원외이기도 하고 네. 뭐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약간 좀 어정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의 말 한마디 가지고 뭐 저쪽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뻥뻥 뭐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음. 본인도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갈 수도 있고 그게 네. 나한테 또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거를 많이 계산을 해가지고 아. 내린 판단이 어제는 일단 방송 쉬는 거. 숨고르기 차원인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는 김재현 최고위원이 방송 출연이 없었다. 아, 방송 예, 출연하면 무조건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가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근데 없었다. 네. 저는 어쨌든 뭐 명태균 씨가 이제 김재원이 나와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뭘 더 공적인 어, 대화는 뭐든 터뜨리겠다 그랬는데도 네. 어쨌든 이제 여당 최고위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파워가 음, 역설적으로 좀 반증된 게 아닌가 아,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그걸 또 증명을 해낸 그런 상황이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제쯤 언론 인터뷰를 할지,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아마 내일은 뭐 잡혀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저는 뭐 듣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나서 또 예,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명태균 씨의 이제 입장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일면을 쭉 이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뉴스프레소 이제 기사를 보면 각 언론사의 일면을 쭉 정리를 일면 톱을 정리했는데 역시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가 일면에 많이 다뤄졌습니다. 예, 이거 잠깐 보면은 역시 텃밭은 사수했다, 지켰다, 뭐 이런 얘기, 2대 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네, 뭐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음, 표심에 특히나 이제 여당의 텃밭인 강화나 부산 금정 같은데 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일단은 이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 더 거의 그 예상대로 지켜보자. 이제 일단 결과가 나왔었고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또 이 사건이 이제 공은 굴러가는 거니까 음, 이 뭐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회동도 곧 예정돼 있고 네. 그러면서 또 민심이라는 게 꼭 어떤 선거로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부산 선거 결과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전에 선거 전에 예측했던 대로 갔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서 했었고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많이 주목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단은 이제 결과만 보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선거를 졌으면 이제 굉장히 큰 책임론에 음. 휘말리고 뭐 그래서 전당대회 때 나왔던 김옥균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동이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본전치기를 한 거죠. 음. 뭐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도 네. 뭐 할 얘기가 내가 어쨌든 있다. 당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당을 지켜내지 않았냐 뭐 이런 아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명분도 어느 정도 선 셈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뭐 이른바 쫓아내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결국 뭐 윤석열 또 한동훈 두 사람이 독대를 할 것이냐. 대통령실에서는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하던데 과연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이냐.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 이제 독대 이 현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독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예. 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자들이 볼 때는 뭐 눈에 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거는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인데 네, 전에도 혼자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올해는 예. 예. 혼자 홀로. 이제 선거하면 이제 또 정치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네, 더더욱 좀 조심하는. 어 네. 그런 아, 식으로 좀 읽힐 수 있겠죠. 네,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호남에서는 두 석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두 개 다 이제 곡성, 영광 두 군수 자리가 민주당 후보한테 돌아갔는데요. 조국혁 신당이 뭐 거기에 월세살이도 하면서 집중했단 말이죠. 근데 선거 결과가 민주당 승리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후보 자체가 전략이 뭐 모르겠다 이런 거죠.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대안을 찾는데 음, 그럼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네,
조국 대표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다. 아. 일단은 특히 이 영광 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음.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민주당에 나오든 조국 혁신 나오든 뭐 크게 뭐 꼭 조국 혁신당의 어떤 후보로 보일 만한 어떤 그런 브랜드가 있었던 후보도 아니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좀 이 선거 자체는 좀 이렇게 조국 음. 혁신당만의 어떤 그런 새로움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선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국내 소식 정리를 해 봤는데 미국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미국 관련된 소식,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러 언론사에 다 뭐 많이 실리고 있어요. 유세 중에 흥부자가 된 트럼프 후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뭐 우리 시간으로 해가지고 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펜실베니아 주가 격전지입니다. 한 음. 7개 격전지 중에 한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나 거의 뭐 매일 하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가지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유세 중에 좀 실내 기온이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네. 청중들이 이제 실신해가지고 실려가는 그런 응급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트럼프 후보가 갑자기 네. 뭐 분위기도 이러니까 뭐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음악이나 듣자 이러면서 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고정적으로 틀는 이제 플레이리스트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걸 틀면서 네. 뭐 춤도 추고 뭐 그런 걸 고개도 까딱까딱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한 3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연설 없이 그냥 더 이상 발언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 상황이 됐네요. 예, 뭐 그래 가지고 뭐 사실 이제 사전 각본이 어떤 각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뭐 굉장히 뭐 판타스틱한 무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언론 지형 자체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신문들이나 이러는 것, 익히 하는 신문들이 음. 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편을 이제 공격이 좀 흔들고 아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음. 어떤 트럼프의 어떤 불안정성 같은 것들, 음. 어떤 돌발성, 즉공성 네. 이런 거를 좀 약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해프닝을 좀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 언론, 주류 언론들이 뭐 많이 이 해리스 쪽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뉴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이제 국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큰데 트럼프 후보가 뭐 방위비를 9배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머니머신 한국은 돈 한 푼 안 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더 네. 굉장히 큰 뉴스죠. 그럼요. 예, 지금보다 이제 9배 정도 늘린다면은 네. 아, 야, 예. 9배 늘리면은 13조 정도 뭐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던데 걱정이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비할지 또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송 기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아침 뉴스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